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한 가지 사실에 서로 다른 죄명. 이런 사실은 모 검사가 같은 날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와 공소장을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가모에 대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 내용. 1. 피의자 가모. 2. 죄명 폭행. 3.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 2021년 8월 모일경 서울모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고소인을 밀거나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단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 피의자 피고소인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던 것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이 피의자가 자신을 밀거나 끌어당겨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피의자의 행위로 상처를 입었다고 자신의 왼쪽 다리의 상처 부위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언쟁이 있었으나 고소인을 밀거나 끌어당긴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고소인 및 피의자가 제출한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고소인의 몸에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소인이 피의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미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입은 상처라고 제출한 사진의 상처 부위는 이미 상처용 밴드가 붙어 있어 피의자로부터 입은 상처라고 볼 수 없는 점이 확인되어 위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의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무고 부분 주요 내용. 같은 날 가모가 피고인 고소인을 의도적으로 밀어 문턱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모 경찰서에 제출하였으며 2021년 9월 9일경 모 경찰서에 가모의 행위로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 앞쪽 부위의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다. 2021년 9월 9일경 경찰서에 제출한 상처 사진은 가모로부터 입은 상처가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상처임에도 마치 가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죄명을 폭행으로 명기한 위 불기소 결정서에도 넘어지게 하여 넘어져 다쳤다 상처를 입었다는 문구가 있을 뿐 공소장의 넘어져 다치게 하였다는 표현은 없다. 공소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불기소 결정서에서도 고소장의 신고 내용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임이 확인된다. 더욱이 검사는 공소장 무고 부분에 2022년 9월 9일경 모 경찰서에 가모의 행위로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의 왼쪽 종아리 앞쪽 부위의 상처 사진을 제출하였다. 2021년 9월 9일경 경찰서에 제출한 상처 사진은 가모로부터 입은 상처가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의 상처임에도 마치 가모로부터 입은 상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 같은 허위사실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 고소인이 허위의 상해 신고를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만약 피고인에 대한 무고 혐의 기소가 조금이라도 타당성을 가지려면 공소장 내용은 당연히 피고인이 허위의 폭행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없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슈 검사 실적 경쟁의 적폐. 검찰 안에는 기소를 많이 해야 유능하다는 말이 돈다. 기소률, 유죄률 같은 수치가 인사평가의 숨은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검사는 무혐의보다 기소를 택한다. 재판에서 뒤집혀도 처리 건수로 남지만 불기소는 성과 없음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거가 불충분해도 일단 법정으로 넘기고 혐의를 부풀려 협상을 유도하는 오버차징이 뒤따른다. 유죄율은 오르고 검사 실적도 좋아진다. 그러나 진술은 왜곡된다. 한 현직 검사는 말했다. 무죄는 괜찮지만 불기소는 인사에 불이익이 됩니다.
결국 실적 경쟁이 정의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숫자가 남는 동안 정의는 통계 뒤로 밀려난다. 챕터 10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심증. 판사의 확신은 증거가 아니다. 확신이 증거를 대체할 때 오심은 피할 수 없다. 존 폴 스티븐스 전 미국 연방대법관 1920년부터 2019년. 자유심증은 무소불위의 권력. 테니스장 오심에서 법 왜곡 뒤에 숨어있는 괴물은 법관의 자유심증이다. 오심을 한 1, 2심 재판부는 전가의 보도처럼 자유심증을 내세우며 사실 왜곡과 오심을 서슴지 않았다. 단지 이 사건뿐이 아니라 과거의 거의 모든 오심이 자유심증의 오남용에서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시에 자유심증은 오심을 저지른 판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방어하고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법원의 현실이다. 피해자나 변호인이 오심의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해도 판사는 자유심증을 핑계로 대며 비판을 깔아뭉갤 뿐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오심의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1, 2, 3심 판결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유심증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오심이라는 황당한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시작된 테니스장 오심은 자유심증이 어떻게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오심의 방패로 기능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 1심 판결은 휴대폰으로 촬영된 반사면 캐비닛 영상을 중심 증거로 삼아 폭행과 무고를 인정했다. 문제의 영상은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 인물의 자세나 세부 동작은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판사는 이 장면을 토대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미는 모습이 확인된다라고 적시했다. 반사률, 각도, 해상도 손실 등 영상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검증은 판결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동영상이 판단 항목마다 다르게 읽히는 모습은 더 크다. 1심 판결문에서 같은 동영상이 상해 판단과 무고 판단에서 각각 상반된 방식 논리로 쓰인 점도 드러났다. 상해 부분에서는 손가락이 문에 끼이는 장면이나 소리, 넘어지는 모습이 없다라며 무죄로 결론냈다. 그러나 무고 판단에서는 반대로 팔을 끌어당기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로 간주했다.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동일한 사정을 한쪽에서는 의심이 남는다는 근거로 다른 한쪽에서는 없었다는 확정 사실의 근거로 사용한 셈이다. 이는 동일한 영상 속 부재에 관한 상반된 해석이다. 또한 1심 판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상처 사진의 상이라는 파일명을 허위신고의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한국에서 지금까지 파일명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은 아마도 이 판사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사실인전 행태는 자유심증의 합리적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특히 1심 판사가 증인 박모의 증언을 증언 취지와는 정반대 취지로 짜깁기 하여 자신의 주장에 끼워 맞춘 점은 자유심증 논란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어 왜곡이자 법 왜곡에 해당한다. 1심 판결은 이어 피해자가 당신 나가시라고 라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을 뿐 피고인을 향해 오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기술하면서 이를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았다. 당시 인물 간 거리, 이동 경로, 접근 속도 등 물리적 요건은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 동영상을 본 사람이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는 판사가 보편적 상식을 부정한 것이다. 5심 면피용 갑옷. 1심의 동일 영상 속 부재에 대한 상반 해석을 해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2심은 원심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라며 원심의 사실 인정을 전반적으로 원용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폭행, 무고 모두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전부 기각을 선고했다. 독자적 비교심리, 영상 재검증에 관한 구체적 설시는 없었다. 이는 1심 판사의 자유심 중 오남용을 그대로 추인함으로써 2심 판사들도 자유심 중에 오남용을 단순 반복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야 왜 2심이 필요한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심은 1심 판결의 결재 도장을 찍는 제도인가? 이어 대법원은 위 모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판결 이유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에서의 허위의 사실과 그 인식, 폭행죄에서의 고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기재했다. 즉, 대법원은 1, 2심이 채택한 판사명 영상 해석의 오류, 증언 왜곡 해석 등 구체적 사실 인정 과정을 논리, 경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3심은 하급심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결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요약하면 잘못된 심증 1심이 복제된 심증 2심을 거쳐 면책된 심증 3심으로 기결됐다. 모두 법 왜곡의 단면들이다. 하지만 테니스장 사건에서 자유심증은 영상 해석의 객관성 결여, 부재정황의 증거화, 정당방위 검토 생략, 항소심의 검증 포기, 상고심의 면책화를 통해 결국 법적 판단의 구속력을 상실했다. 이는 단순한 판단 오류가 아니라 심증이 법을 대체한 구조적 오염, 즉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리적 타락에 가깝다. 법관의 심증이 절대적으로 합리적이다. 따라서 법의 통제는 불필요하다. 이 문장 안에서 법은 사라지고 검증은 멈췄다. 피고인은 과학적 영상 분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의견서일 뿐이라며 배척했다. 법의 이름으로 열려야 할 문은 심증이라는 장막 속에서 닫혀버렸다. 이 사건은 자유심증주의가 진실 발견의 원칙이 아니라 오심을 방어하는 면책의 논리로 변질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증거가 부족했느냐가 아니라 증거를 보려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 실종된 논리측과 경험칙.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흔히 판사가 마음만 먹으면 뒤집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같은 재판 현실을 두둔할 순 없다. 그래서인지 대법원 판례 2015도 178, 69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설정해놨다. 법체계상 대법원 판례는 법률과 거의 동급이다. 대법원 판례 2015도 178, 6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제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에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 생략 대법관 권순일, 재판장 박병대, 주심 박보영, 김채형. 이 판례는 판사 마음대로의 상당한 제동을 걸고 있다. 핵심 내용은 1.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지는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이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1에서 언급한 논리칙과 경험칙에 대해 알아보자. 논리칙은 사고의 법칙에 따라 리성적,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험칙은 일상적인 경험과 상식에 따라 사실을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논리치게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절도 사건에서 만약 A가 도둑질을 했다면 A는 범행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A는 범행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 알리바이가 있다. 따라서 A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B는 5살 꼬마가 고의로 자신의 물건을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살 아이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계획하거나 고의로 물건을 훼손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이의 나이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에 비추어 B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을 수 있다. 이것이 경험칙의 사례이다. 그렇다면 테니스장 오심에서 논리칙과 경험칙이 제대로 적용되었구나. 앞서 언급한 사실들만으로도 논리칙과 경험칙이 철저히 배척되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1심 판사가 박모의 법정 증언을 정반대로 왜곡한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을 넘어 보편적 상식에 대한 기막힌 배신이다. 앞선 대법원 판례 2015도 17869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관한 또 한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온다. 이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핵심 내용 또한 테니스장 오심에서는 철저히 무시됐다. 영상분석 전문가의 과학적 영상 감정 소견을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배척한 것은 그것이다. 배척한 것이 그것이다. 18.